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HLB 그룹주들이 많이 밀려서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HLB 그룹주들의 공매도도 좀 만만치 않고 실적으로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죠. 추세 전환이 꼭 필요한데 추세를 전환해 줄 만한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고 MSCD 오시레이터를 봐도 역시나 아직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가 줄어야 좀 옆으로 가는 과정, 저점들을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을 해주는데 전혀 매도세가 약해지지 않고 매수세도 강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련한 어떤 허가 사항의 지지부진함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자회사들의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과 관련해서 이 어떤 보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베트남 보건부에서 좀 승인이 안 나는 이런 상황으로 대체적으로 다 추측들을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나 이 저희 내피셜인 내용이 좀 있는데 예전에 10월 달에 WHO 전문가가 이 나노코박스 면역 원성 의견 교환을 했다는 이런 이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0월 20일쯤에 이제 백신 대조 연구를 할 거를 발표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사실 대조 연구 발표 회의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음, 예전에 이 베트남 보건부가 이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를 초청해서 나노코박스 면역 원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가운데 이 백신의 대주 연구는 오늘 20일 이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사가 한번 BNT 뉴스에 뜬 적이 있어요.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10월달 저번 달 얘기죠. 12일 전반톤 보건부 차관이 코로나19 검토 및 촉구 그리고 국내 코로나 백신 연구 및 임상 진행 예상에 관한 특별신무그룹 회의를 주재했고 여기서 현재 베트남 현대 백신 후보 물질인 나노코박스, 코비바, ASCT로사가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 10월 10일 이 보건부는 과학자들과 세계의 국내 백신 연구 및 생산 부서와 함께 윤리위원회 및 라이선스위원회 회의를 했고 우리 또 게다가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조 백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대조 백신을 대조 연구에서 이제 기준을 좀 충족하면 이 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좀 희망적인 기사가 한번 있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대조 백신이라는 게 상당히 비교 임상을 통한 대조 백신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임상에 필요한 대조 백신의 어려움 무엇인지라는 이런 어떤 인터뷰 같은 게 이제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보면 베트남의 나라된 나노코박스는 비교 임상을 통해서 아마 그런 걸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 영상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조 백신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완성된 백신, 뭐 완성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승인을 받은 이런 백신들이 좀 있죠. mRNA 관련한 백신들인 화이자나 모더나가 있고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있고 얀센 백신도 이렇게 미리 이제 승인을 받은 이런 백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백신 개발된 것과 지금 이 신규로 이제 허가를 받으려는 이런 백신들을 서로 비교 임상을 해서 하는 것, 즉 대조 백신이 필요한데 이런 대조 백신을 제공해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같은 방식을 이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한데 제조합 단백질 이 방식의 백신이 노바백스인데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국내에 허가받지 못했고 인도에서만 유일하게 또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더욱 이 우리나라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비교 임상 대조 백신으로 이 구한 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근데 이런 대조 백신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대조 백신은 이미 승인을 받은 백신이 되고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선발업체가 되죠. 이미 백신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백신을 줘야지만이 후발업체들이 대조 백신을 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선발업체들은 대조 백신을 주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선발업체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으니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의 임상 비용이 들어 있었죠. 근데 이 비용과 인원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10분의 1로 떨어지게 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선발업체 입장에서 보면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이 비용도 적게 들고 인원도 적게 드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상용화까지 가면 어느 정도는 조금 선발주자들로서는 자기들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다가 수천억의 이 임상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좀 쉬운 이 우리 거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비교 임상해가지고 대조 백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갖은 고생을 다해서 해놨는데 단순히 비교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약간 꺼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대조 백신으로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구한 걸로 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좀 저만의 뇌피셜이긴 하고 저만의 상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 혹시 대조할 만한 이런 백신을 못 구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혹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보호 효과에 대한 이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비교 임상을 통한 대조 백신을 구매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구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 나노코박스의 승인이 점점 더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언젠가는 꼭 승인이 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중요하고, 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미국에서도 지금 400만 도수가 또 선적이 되고 베트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베트남에서 백신이 부족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3차 부스터샷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노바백스 백신의 지지부진한 승인 때문에라도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들이 지금 굉장히 승인이 늦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가 소송에 휘말렸다는 얘기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승인 지연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런 글들이 있는데, 자, 더 구루의 출처입니다. 정혜린 기자님의 글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베트남에서도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 나노코박스도 베트남 국민들의 지금 질타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이 베트남의 이 정보를 나노코박스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개발인 노바백스가 미국에서 주주들로부터 잇따라 피소가 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승인이 지연되면서 회사가 상업성을 과장했다고 주장하고 경영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고 합니다. 24일이죠. 어제 업계에 따르면 개인 주주 로버트 마이어 씨가 지난 22일 미국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노바백스를 백신 허가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제소했고, 로펌인 로빈스 갤러 루드만 앤 다운드와 버스타인 리파르트 같은 법원에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0일 만이라고 하죠. 세 건의 소송 전부 다 이 개발 중인 이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MVX COV2373의 승인 일정과 제조 능력을 가장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스탠리 러커 최고 경제력에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관련에 대한 이 소송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곳이 인도 하나죠. 물론 FDA에도 신청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계속 서류가 지금 밀리고 있고 3분기, 4분기까지 미뤄져 있고, WHO나 EM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한 승인 지연으로다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수제 내피셜이지만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백신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 우리 HLB를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이 승인 지연과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이슈, 그러니까 뭐 나쁜 뉴스라기보다는 지연 자체가 된다는 게 벌써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꽤 크게 이제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을 미리 알기라도 하듯이 몸매도 세력들이 다시 득세를 부리는, 아까 낮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거의 HLB 생명과학도 거의 8%, 5%대 기재반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강한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HL도 공매도가 거의 두 자릿수. 예전엔 그나마 8%, 9%였던데 순간 두 자릿수가 됐어요. 12%, 11%, 10%대. 오늘도 11%씩 나오는 이런 공매도에 약간 리스크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표적 항암제도 좀 이렇게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얼마 전 FDA의 이 간암 희귀약품 지정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많이 좀 속상해하는데, 사실 국산의 이 표적 항암제 연구 과제 7건 정도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물론 리보세라닙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파나의 출처고요. 이거 두 건이 내년 미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 앞전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 이정수 기자님의 글인데,
이 국산 표적항암제 연구 과제가 총 7건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중 2건이 내년 내에 미국 감을 넘을지에 대한 증권가의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 유엔양의 렉타자고 또 하나가 한미약품의 포지오티닙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승인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전망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뉴스나 기사는 참고나 찌라시 정도로 보는 게 좋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표적항암제가 FDA 승인이 난다면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뭐 리보세라딕 같은 경우도 좀 NDA를 신청해 놓고 FDA 같은 데도 승인이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문이 어렵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주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호한다기보다는 증권가에서 가장 장밋빛 희망으로 보는 게 제가 이 유한양행하고 삼성바이오로지스 한미약품 이 정도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표적항암제와 관련된 이런 상황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표적항암제 연구가 제가 7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 2건이 바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고 HLB 리보세라니까 같은 이 표적항암제들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